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날 준서가 팝상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엄마, 입이 간지러워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아이들이 밥 먹다가 툭 던지는 말이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눈밑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입술이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서야, 이리 와봐 하고 불렀더니 준서가 목을 손으로 잡으면서 엄마, 숨이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쉬어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13년 동안 약국에서 일하면서 수도 없이 읽어온 증상 설명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나필락시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올해로 47이 된 약국 초제 보조 직원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일한 지 올해로 13년이 됐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 이름은 강민호예요. 49이고 화성공단에 있는 설비 회사에서 기계 기사로 일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사시는 시어머니 박순자 씨와 저와 제 아들이 13년 동안 버텨온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박순자 씨를 처음 만난 건 민호 씨랑 결혼 이야기가 막 나오던 해 초여름이었어요. 민호 씨가 우리 엄마가 한번 보자고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 주말에 화성 향남에 있는 시댁에 처음 갔어요. 전날 밤에 뭘 가져갈지 한참 고민했어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건강 관련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처음 인사 가는 자리에 너무 실용적인 것만 들고 가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한과 세트 하나랑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을 예쁘게 유리병에 소분해서 리본을 달아 들고 갔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골목을 걸어가는 동안 손이 차가워졌어요. 초여름이었는데도요. 현관벨을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신 분이었어요.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왔어? 하시고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뒤따라 들어가서 두 손을 모아 인사를 드렸어요. 매실청을 내밀면서 직접 담근 거예요. 맛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라고 했더니 그래 하시고 받으셨어요. 따뜻하게 반기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셨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어머니가 제 직업을 물어보셨어요. 약국에서 초제 보조일을 한다고 했더니 약국이요? 하시면서 눈썹을 살짝 올리셨어요. 그게 약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네, 보조 직원이에요. 조제 보조하고 일반 약품 안내드리는 일을 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말씀하셨어요. 나는 약을 별로 안 믿어요. 민호 아버지가 아이 셋을 키웠는데 병원이라고는 거의 안 갔어. 열이 나면 양말 안에 팔을 잘라 넣어서 신기고 배가 아프면 된장을 배에 붙이면 됐어. 그게 진짜 약이지. 병원은 겁주면서 돈 뽑는 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웃으면서 아, 그렇군요 하고 넘겼어요. 민호 씨가 옆에서 엄마 원래 저래요. 건강하게 키우셨잖아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한테 어머니가 민간요법을 많이 믿으시는 것 같더라 라고 했더니 민호 씨가 응, 원래 그러셔.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 멀쩡하잖아 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병원은 돈 뽑는 데야라는 한마디가 앞으로 10여 년을 이어갈 전쟁의 선전포고였다는 걸. 결혼은 그해 가을에 올렸어요. 소박하게 치렀어요. 신혼집은 화성 봉담에 전셋집으로 잡았어요. 시댁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민호 씨가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너무 멀면 마음이 걸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정했어요. 결혼 초반일 2년은 그럭저럭 평온했어요. 주말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오면 됐고 갈 때마다 뭔가를 해가려고 했어요. 반찬을 담아가거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홍시를 한 박스 사가거나 시어머니가 그래 하고 받으시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잘 됐다는 말, 맛있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그런 분이시겠거니 했어요. 신혼 초반에 처음으로 민간요법 문제가 튀어나온 건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민호 씨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열이 38.5도까지 올라가서 저는 약국에 가서 해열제랑 종합감기약을 사왔어요. 약사 선생님한테 증상을 설명드리고 가장 적합한 약을 골랐어요.
민호 씨가 약을 막 먹으려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가 감기에 걸렸다고 말씀드렸더니 30분도 안 돼서 시댁에서 차를 몰고 오셨어요. 손에는 팥뿌리를 달인 물이 든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이걸 마셔야 해. 팥뿌리 달인 거야. 민호 어릴 때도 이걸 먹이면 하루 만에 떨어졌어. 저는 손에 약을 든 채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미 약도 사왔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약이 다 좋은 게 아니야. 간에 무리가 가. 이걸 마시면 땀이 나면서 열이 내려가거든. 약국에서 일한다고 해서 약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네, 같이 드시게 할게요 라고 했어요. 민호 씨는 시어머니 오신 게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팥뿌리 달인 물을 마시고 약도 먹었어요. 다음날 열이 내렸을 때 시어머니가 거봐, 팥뿌리 효과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약 덕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냥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조용히 그냥 어머니 이번엔 약도 같이 드셨으니까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시어머니가 민간요법을 믿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저한테도 강요하신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 이후부터였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민호 씨가 팔꿈치를 부딪혀서 멍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된장을 숟가락으로 퍼서 그 위에 바르시면서 이게 최고야. 염증을 잡아줘라고 하셨어요. 민호 씨는 익숙한 듯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된장에는 세균이 있어서 상처에 바르면 오히려 감염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감염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어. 약국에서 배운 것만 믿지 말고라고 하셨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민호 씨한테 나중에 조용히 된장을 상처에 바르는 건 위험할 수 있어라고 했더니 민호 씨가 그래봐야 내 팔에 바른 거잖아. 엄마 기분 맞춰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눈이 좀 충혈됐다고 하시면서 소금물로 눈을 씻으시는 걸 봤어요. 저는 어머니 소금물은 농도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눈을 더 자극해요. 병원 가셔야 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에이 이게 더 낫다니까. 내 눈은 내가 알아라고 하셨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어느 날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흑설탕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셨어요. 어느 날은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생마늘을 발바닥에 붙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 하나하나의 말을 꺼냈다가 약국에서 일한다고 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시어머니 본인의 몸이면 그나마 제가 참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준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준서는 결혼 3년 차에 태어났어요. 3.4kg의 건강한 아이였어요. 저는 준서를 처음 안았을 때 이 아이만큼은 내가 다 지키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며칠 계시면서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서가 2달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준서를 안고 계셨는데 저는 부엌에서 일하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손가락 끝에 뭔가를 묻혀서 준서 입술에 살짝 대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바로 나왔어요. 어머니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꿀이야. 조금만 먹이면 면역력이 생겨. 옛날부터 해온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돌전 아기한테 꿀은 절대 안 돼요. 보툴리누스균이 있을 수 있어서 아기가 사망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준서를 아는 채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민호 어릴 때 꿀 먹였어. 그게 어때서?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민호가 죽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우리 아기 얘기예요. 그리고 민호 씨가 운 좋게 괜찮았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준서를 저한테 넘기시면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아이 셋을 키웠어. 그 많은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거 먹여도 다 멀쩡했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준서를 데려와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준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행히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준서 볼을 한번 어루만졌어요. 민호 씨한테 나중에 말했어요. 민호 씨가 엄마한테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내가 말해놓을게라고 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민간요법 강요는 끊이지 않았어요. 준서가 아토피 기미가 보이자 시어머니는 된장을 발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쓴다고 했더니 스테로이드가 얼마나 독한데. 그걸 아기 피부에 바르면 어떡해. 된장이 염증을 잡아줘. 옛날부터 검증된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처방받은 약을 적절하게 쓰는 것하고 무분별하게 쓰는 건 달라요. 선생님이 용법대로 쓰면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의사들이 뭘 알아. 제약회사 편이잖아 라고 하셨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 계실 때는 그냥 넘기고 안 계실 때 처방대로 연고를 발라줬어요. 어느 날은 준서가 열이 나는데 시어머니가 팔을 양말에 넣어서 신기려고 하셨어요. 저는 해열제를 드리면서 어머니, 이건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쪽이 더 독해. 파가 더 낫다고라고 하셨어요.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준서 배가 아프면 소금을 물에 녹여 먹이려 하셨어요. 기침을 하면 생강을 달인 물을 먹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매번 막았어요. 막을 때마다 약국에서 일한다고 뭘 다 아는 것처럼 구는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랑 민호 씨를 같이 앉혀놓고 아이 앞에서 잘못된 정보를 실행하시면 안 된다고 딱 한 번이라도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냥 참았어요. 준서가 3살이 됐을 때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어요. 어린이집에서 새우가 들어간 반찬을 먹고 준서 얼굴이 붉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소아과에 가서 알레르기 패널 검사를 받았더니 갑각류 알레르기가 강하게 나왔어요. 특히 새우 수치가 높았어요. 담당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갑각류, 특히 새우는 절대로 드시지 않게 해주세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입술이 붓거나 목이 부어서 숨이 막히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차가워졌어요.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에피펜을 처방받았어요. 사용법을 따로 배웠어요. 약국에서 일하면서 에피펜을 처방받아 가시는 분들을 가끔 봤었는데 그 약이 제 아이를 위한 것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집에 오는 내내 손이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준서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새우 알레르기가 심하대요. 앞으로 새우 드실 때 준서 근처에서 드시면 안 되고 준서 음식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레르기라는 게 뭐야? 3살짜리한테 알레르기가 어디 있어? 그거 그냥 예민하게 반응한 거야. 어릴 때부터 조금씩 먹이면 면역이 생기는 거야. 그게 진짜 치료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알레르기는 어릴 때 먹인다고 면역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전문 의료기관에서 의사 감독 하에 진행하는 면역 치료랑 완전히 달라요. 집에서 그냥 먹이면 오히려 반응이 더 심하게 와요. 위험해요. 시어머니가 에이 내가 아이를 더 많이 키워봤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알레르기 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었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민호 씨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가 엄마한테 내가 다시 얘기할게라고 했어요.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반응이 달라지지 않은 걸 보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의문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날 면역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시던 그 말. 그게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준서가 5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민호 씨가 출장 중이었고 저는 오후에 짧게 시댁에 들러서 시어머니 드실 반찬을 갖다 드리고 오려고 했어요. 준서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시어머니가 준서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준서를 무릎에 앉히시고 과자를 주시면서 거실에서 놀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설거지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 냄새가 이상했어요. 뭔가 비린 듯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맡은 거겠지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났어요. 저는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 뚜껑을 들었어요. 죽이었어요.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는 흰죽이었는데 죽 안에 무언가 곱게 갈린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냄새를 맡았어요. 손이 멈췄어요. 새우였어요. 새우 특유의 비린내가 났어요. 저는 냄비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준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냄비 뚜껑을 조용히 덮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저 부엌에 있는 죽에 새우 넣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그게 어때서? 조금 넣은 거야. 면역 기르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준서 새우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먹이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조금이야. 이렇게 곱게 갈아서 조금 넣으면 몸이 익숙해지는 거야. 예전엔 다 그렇게 했어. 근거도 있어.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고쳤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릎이 떨렸어요. 어머니, 그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심한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찡그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죽긴 뭐가 죽어. 내가 아이들을 키웠어. 이 정도는 안 죽어. 너무 호들갑 피우지 마. 약국에서 일한다고 별거 다 아는 척이야. 저는 준서 손을 잡았어요. 준서야, 오늘 할머니가 죽 줬어? 준서가 응, 맛있었어. 엄마도 먹어봐라고 했어요.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준서를 안고 거실에 앉아서 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입술, 눈 주위, 목. 다행히 그날은 반응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양이 적었던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준서는 뒷자리에서 스르르 잠들었고 저는 앞을 보면서 핸들을 잡았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집에 와서 민호 씨한테 전화로 말했어요. 민호 씨가 잠깐 침묵하다가 진짜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게라고 했어요. 다음날 민호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진심으로 준서 면역 길러주려고 하신 거래. 앞으로 조심하신다고. 이번 한 번만으로 넘어가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한 번이 아니야. 그리고 조심하신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야. 민호 씨가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 너무 몰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서 밥 차리고 약국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항상 그 냄비 뚜껑을 들던 순간이 맴돌았어요. 그 새우 비린내가 남아 있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면 저는 무조건 부엌을 먼저 잡았어요. 냄비를 열어보고 시어머니가 미리 만들어두신 음식이 있으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준서한테 줄 음식은 제가 따로 가져가거나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표정 관리하면서.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꺼내시려 할 때마다 저는 먼저 어머니, 준서 건 제가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서 막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뭔가 못마땅한 기색이셨지만 대놓고 부딪히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약국에서 일하다가 손님 중에 알레르기 관련 약을 처방받아 오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항상 에피펜 사용법을 한 번 더 여쭤봤어요. 가족분들도 사용법 알고 계세요? 네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 가방 속 에피펜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새우 비린내를 생각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게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몸은 알고 있었는데 머리는 계속 눌렀어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준서를 며칠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약국 연말 재고 정리 기간으로 잔업이 많았고 민호 씨도 마침 지방 출장이 잡혔거든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할게요. 어머니 몸도 힘드실 텐데요. 시어머니가 내가 뭐가 힘들어. 손자 보는 게 즐거운 데라고 하셨어요. 민호 씨가 엄마가 봐주신다는데 왜 사서 고생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새우 때문이라고 하면 또 이번 한 번 있었던 일로 뭉개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준서가 아직 낯선 환경에서 며칠 있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라고 했어요. 민호 씨가 엄마가 섭섭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을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봄이 오고 준서가 7살이 되면서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또 시작됐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퇴근하고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준서 기침이 심하다고 하시던데 볼 때마다 기침을 한다고. 저는 봄이 되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먹이고 있어라고 했어요. 민호 씨가 엄마가 쑥 태우는 거 해주시겠다고 하시던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멈췄어요. 쑥 태우는 거요? 민호 씨가 쑥을 태워서 연기를 마시면 기관지가 좋아진다고. 엄마 어릴 때 다들 그렇게 했다고. 저는 숨을 한번 가다듬었어요. 민호 씨, 알레르기 비염 있는 아이한테 연기를 마시게 하면 더 안 좋아져. 쑥 연기가 기관지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민호 씨가 엄마 마음이 그런 거잖아. 너무 딱 잘라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다음에 뵐 때 직접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준서 기침은 알레르기성이라 연기를 마시면 더 심해질 수 있대요. 시어머니가 그거 알레르기가 아니야.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쑥은 원기를 보하는 거야.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거야. 옛날부터 해온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민호 씨한테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준서한테 직접 위험을 가하려는 행동을 막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요. 그냥 참았어요. 그해 봄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약국 창고 정리를 도와드리고 좀 늦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준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을 시간이었는데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준서야 하고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준서가 방에서 혼자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 쪽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창밖으로 시어머니가 베란다 쪽에서 뭔가를 태우고 계셨어요. 저는 벽장을 열었어요. 쑥이 든 작은 그릇이 있었어요. 아직 연기가 남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쑥 태우셨어요? 시어머니가 기관지에 좋다고. 오늘 잠깐 왔다가 준서 기침이 심해서라고 하셨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준서한테 연기 마시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그게 뭔 소리야. 쑥 연기가 왜 안 좋아. 나쁜 거면 옛날에 다 죽었겠지. 내가 손자 아프면 마음이 아프니까 해준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분이 정말 모르시는 건지 알면서 하시는 건지.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구나.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어두운 천장을 봤어요. 준서가 8살이 된 해 늦가을이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민호 씨가 등산 모임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저는 약국이 토요일에는 오전만 해서 정오에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오전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서 오늘 나한테 보내. 같이 점심 먹자.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저녁에 준서 태권도가 있어서 5시 전에는 데려와야 했는데 점심만 먹고 오는 거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제가 옆에 있을 수 없는 날은 시댁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오전에 약국 일로 피곤하기도 했고 준서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준서를 직접 시댁에 데려다 줬어요. 현관에서 준서를 내려놓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당부했어요. 어머니, 준서 밥 먹을 때 새우 절대 안 돼요. 아시죠? 시어머니가 알았어, 알아 하셨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밀린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오후 3시쯤 됐을 때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할머니 집에서 밥 먹었어. 할머니가 죽 끓여줬어. 저는 손이 멈췄어요. 죽? 준서가 맛있었어. 엄마, 근데 입이 좀 간지러운 것 같아.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준서야, 지금 당장 할머니 바꿔줘. 준서가 시어머니를 바꿔줬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준서한테 죽 드셨다고요. 죽 안에 새우 넣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시더니 조금. 아주 곱게 갈아서 넣은 거야. 이렇게 조금씩 먹여야 면역이 생기니까. 저는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어머니, 준서 아무것도 더 먹이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저 지금 가요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래 조금인데. 이러다 나아진다고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어요. 차에 타면서 가방 안쪽 에피펜을 확인했어요. 있었어요. 30분 거리를 저는 20분 만에 갔어요. 시댁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준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나 좀 이상해. 저는 달려갔어요. 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눈밑이 부어 있었어요. 입술이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얼굴 전체가 붉게 변해 있었어요. 준서야, 엄마 여기 있어. 준서가 목을 잡으면서 엄마, 숨이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가 작고 쉬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에피펜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13년 동안 약국에서 일하면서 수도 없이 설명해드렸던 그 약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에피펜 캡을 뽑고 준서 허벅지에 놓았어요. 준서가 아파하고 울먹였어요. 저는 괜찮아, 엄마 있어, 괜찮아라고 했어요. 119에 전화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그게 뭐야? 이러다 나아진다고. 너무 야단 떨지 마. 내가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구급차 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준서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폭도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에피네프린 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진 덕분에 호흡이 안정됐다는 말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 오래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멍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면담실에서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아이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네, 3살 때 진단받았어요. 에피펜도 처방받아서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오늘 아이가 새우를 먹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죽에 새우를 갈아서 넣으셨어요. 면역이 생긴다고 하시면서요. 선생님이 잠깐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의료진은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놀랍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조용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 저는 면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응급실 복도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일들이 지나갔어요. 2달짜리 아기한테 꿀을 먹이려던 날, 된장을 아토피 피부에 바르려던 날, 새우가 들어간 죽 냄비 뚜껑을 열던 날, 쑥 연기 냄새. 그리고 오늘.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번이었어요. 그냥 오늘은 준서가 더 많이 먹었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서 응급실이야. 빨리 와. 민호 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건 2시간이 지나서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준서 침대 옆에 서서 잠든 준서 손을 잡았어요. 준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자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저를 보면서 엄마는? 하고 물었어요. 대기실에 계실 거야 라고 했어요. 민호 씨가 연락드려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 씨 잠깐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요.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민호 씨한테 처음부터 말했어요. 오늘 죽 안에 새우가 들어있었다는 것. 제가 전화했을 때 시어머니가 인정하셨다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5살 때 시댁에서 죽을 먹었던 날 이야기.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민호 씨한테 말했을 때 민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봄에 쑥 연기 있었던 날. 민호 씨가 말없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동보호기관 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민호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신고를? 엄마가 아기로 하신 게 아니잖아. 면역된다고 생각하신 거잖아. 기관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민호 씨, 준서가 방금 응급실에 실려왔어.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 아기가 없어도 결과가 이렇게 됐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에피펜이 소용없을 수도 있어. 아나필락시스는 2번째 노출에서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어. 그거 알아? 민호 씨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폭도 소독약 냄새 속에서 우리 둘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준서 침대가 있는 쪽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시어머니를 이대로 두면 준서가 또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의사 선생님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막아야 하나? 민호 씨가 너무 심하다고 했는데 그 생각들이 새벽 내내 저를 파고들었어요. 준서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걸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엔 에피펜이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또 참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준서가 눈을 떴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저는 손을 잡으면서 병원이야. 준서 아파서. 이제 괜찮아라고 했어요. 준서가 엄마, 나 할머니 집에서 죽 먹었는데라고 했어요. 저는 응 알아. 괜찮아라고 했어요. 준서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계속 앉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준서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오늘 중으로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잠깐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신고건 관련해서 보호자 의향을 한 번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막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호 씨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민호 씨 쪽을 보지 않았어요. 준서 퇴원을 준비하면서 저는 약국에서 항상 해오던 것처럼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에피펜 교체 시기, 다음 추적 검사 일정, 가정 내 보호 수칙 하나씩 적었어요. 손이 차분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씨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어요. 준서만 뒷자리에서 엄마, 나 배고파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밥 먹자라고 했어요. 준서가 태어난 날 오후에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관이 방문 일정을 잡자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했어요. 민호 씨가 그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은미 씨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민호 씨를 봤어요. 민호 씨, 나는 준서 지키는 거야. 민호 씨가 전화기 너머로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민호 씨는 거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저는 준서 재우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응급실에서도 안 났는데, 담당 선생님 앞에서도 안 났는데, 민호 씨 없는 방에서 혼자 누워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슬픔인지 다행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흘렀어요. 닦지 않았어요. 오래 흘렸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조사관이 방문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먼저 준서 3살 때 알레르기 진단서를 찾았어요. 에피펜 처방전도 찾았어요. 이번 응급실 기록은 퇴원할 때 챙겨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기억해서 간간히 메모해뒀던 것들을 정리했어요. 준서 2달 때 꿀 사건, 5살 때 죽에서 새우 발견한 날, 봄의 쑥 연기 사건, 날짜와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메모장에 담담하게 써 내려갔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이 작업이 저를 안정시켰어요. 오래 쌓아온 것들을 꺼내서 나란히 놓는 작업 같았어요. 민호 씨한테는 뭘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해가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말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가 내 방식대로 뭔가를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조사관이 방문한 건 사흘 뒤였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봉투에 넣어서 식탁 위에 두었어요. 조사관이 들어오시면서 먼저 준서를 봤어요. 준서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조사관이 안녕, 준서야 하고 인사했어요. 준서가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조사관이 저한테 웃으면서 많이 회복됐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조사관이 질문을 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감정을 넣지 않았어요. 그냥 날짜와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봉투 안에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진단서, 처방전, 응급실 기록, 메모. 조사관이 하나씩 확인하면서 기록했어요. 중간에 한번 저를 보시면서 이것들을 언제 모으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오래됐어요. 기록해뒀어요 라고 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나가셨어요. 민호 씨가 방 쪽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다 들었어. 저는 응이라고 했어요. 민호 씨가 식탁 의자에 앉으면서 한참 있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엄마한테 내가 직접 얘기해야겠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조사관이 연락을 간 건 그 다음 주였어요.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많이 당황하셨어. 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다고 하셨대. 은미 씨, 엄마가 정말 충격받으셨어. 저는 밥을 하다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알겠어라고 했어요. 민호 씨가 그래도 이건 좀 심했던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저는 냄비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민호 씨, 준서가 응급실에 갔어. 그게 심한 거야. 민호 씨가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면담한 조사관이 며칠 뒤 결과를 알려줬어요. 형사처벌 수준은 아니지만 보호자 안전교육 이수가 강력 권고됐어요. 알레르기 아동 보호자 교육 과정이었어요. 공문이 발송됐어요. 시어머니가 그 공문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민호 씨한테서 들었을 때 저는 약국에서 처방전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기 화면에 민호 씨 이름이 떴을 때 잠깐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민호 씨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은미한테 할 말이 있다고. 민호 씨가 중간에 있기 싫다고 해서 저는 직접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은미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잠겨 있었어요. 저는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준서한테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아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했어. 틀렸어. 내가 틀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1초, 2초, 3초. 이상하게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감동도 없었어요. 그냥 그 말이 공기 속에 떠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준서한테 음식을 주실 때는 저한테 먼저 확인해 주세요. 새우뿐 아니라 뭔가 새로 드시게 하실 때 꼭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것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알겠어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웠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가벼웠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가 달라진 건 그 무렵부터예요.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은미 씨, 나 그동안 엄마 편만 들었지. 저는 밥을 차리다가 손을 멈추고 민호 씨를 봤어요. 준서 5살 때 그 죽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진짜로. 저는 잠깐 있다가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냥 밥을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에 괜찮아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밥을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밥이 다 되고 나서 식탁에 앉으면서 저는 민호 씨한테 말했어요. 준서 시댁에 혼자 보내는 건 당분간 안 돼. 같이 갈 때도 내가 있어야 해. 민호 씨가 알았어라고 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많은 말은 오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알았어 하나가 오래 남았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알았어를 들은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화성봉담 아파트에서 민호 씨, 준서랑 셋이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동네 약국에서 오전 9시에 출근해요.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봉투에 넣고 복약 설명을 해드려요. 가끔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거 먹는 것보다 뜸을 뜨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하시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어르신, 처방받으신 약이랑 병행하시는 건 괜찮으실 수 있는데 약을 대신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먹히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저는 계속 말해요. 이제는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가방 속 에피펜을 확인할 때마다 그날 응급실이 생각나요. 준서가 엄마, 숨이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했던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보호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셨어요. 그 이후로 준서 앞에서 민간요법 이야기를 꺼내시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이게 기관지에 좋다더라 하시면서 뭔가를 내미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는 조용히 참지 않아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요. 어머니, 이건 준서 못 먹어요.
드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나와요. 준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급식에 새우 나왔는데 나는 선생님이 따로 주셨어. 저는 준서를 보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준서가 괜찮았어. 엄마가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잖아 라고 했어요. 저는 준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응, 잘했어. 준서가 스스로도 잘 얘기해야 해. 준서가 알아, 엄마라고 하면서 가방을 내려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것만으로 다 됐어요. 오래 버텨왔는데 이걸로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달라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새우가 얼마나 위험한지, 시어머니가 왜 틀리셨는지. 그런데 알면서도 오래 말하지 못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민호 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아요. 그걸 준서가 응급실에 가고 나서야 완전히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어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는 것을 말할 용기, 그게 내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참는 것이 미덕인 시절은 지났어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다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